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미지 퍼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이 이미지가 약 5초간 보여진 다음에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원래 맞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드래그 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하나씩 위치를 해주시면 되고, 상단에는 이렇게 게임을 진행되는 시간이 이렇게 1초씩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자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면 이렇게 컴플리트 메시지가 뜨고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첫 번째로 index.html이 필요해요. 최초로 느낌표하고 기다리시면 에밋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엔터를 치시면 HTML 보일러플레이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타이틀도 간단하게 퍼즐 게임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할때 보통 에밋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 코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생산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p 태그의 아이디는 뭐 word라는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인풋 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손에 익혀 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간을 나타내주는 p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클래스는 playtime, 그리고 시간은 일단 초는 0초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ul 태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image container 이렇게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li를 16개가 4등분 4등분해서 4, 4, 16 16개가 필요한데 그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넣을 거지만 일단 저희는 CSS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li를 16개 정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li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16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버튼 시작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클래스는 게임 텍스트 아니고 스타트 버튼입니다. 스타트 버튼 키워드는 스타트, 그리고 p 태그 마지막으로 여기 complete라는 글자를 보여줄 수 있는 게임 텍스트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complete. 자, 이렇게 하고 이제 CSS를 입힐 건데요. CSS는 다른 파일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인덱스에 링크를 걸어서 링크도 마찬가지로 emit기능을 사용해서 링크, 그리고 이 rel 속성이 없으면 CSS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 주도록 하시고요. style.css를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서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진과 패딩을 없애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여기 div wrap all부터 스타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wrap all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정렬을 하기 편하게 할 거고요. 가운데로 정렬될 수 있도록 justify content를 센터, 그리고 align 아이템도 센터를 줘서 항상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아래로 가운데 있지 않은 이유는 얘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가 100%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높이를 주지 않고 마진으로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줘서 플렉스 디렉션 컬럼 속성을 줘서 세로로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 타임 시간에 한번 파일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폰트 사이즈 한 3램 정도 주시고 마진 탑은 2램.
컬러는 3B5998 해서 약간 페이스북 블루 느낌이 나는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UL은 마진 탑 원램 해서 약간 띄워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 스타일을 초기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논, 그리고 보더는 2픽셀 솔리드 샵 3B5998.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코드들이 이거를 이제 CSS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루트에 이제 적용되는 변수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에 CSS 변수는 항상 대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색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페이스북 이렇게 하면 색깔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밑에도 페이스북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UL에 li를 먼저 제가 스타일을 넣을 거고요. width는 100픽셀, 높이는 100픽셀 해서 UL이 400픽셀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100픽셀을 줬더니 li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6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좌우 정렬을 하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 속성을 주면 옆으로 가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늘어났을 때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li의 개수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보다는 UL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을 줘서 항상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개수가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만 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리드 템플릿 columns라는 속성에 repeat for one FR이라는 거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4번 반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요소를 4번 반복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 li에 보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보더를 주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li를 보더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네요. li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 주시고 그 후에 색깔도 컬러는 일단 흰색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스타일 해야 되는데요. 스타트 버튼도 마찬가지 페이스북 색깔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페이스북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흰색이니까 흰색도 마찬가지 위에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흰색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스타트 버튼에 보더는 논 그리고 패딩은 1램, 2램 이렇게 줘서 버튼 모양이 생길 수 있도록 1램, 2램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마진 탑은 1램 정도만 줘서 약간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로는 게임 텍스트, 게임 텍스트도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겠죠. 게임 텍스트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위치 이동을 자유롭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45픽셀 정도 주도록 하고요. 색깔은 샵 67C23A로 약간 연두색을 주고 텍스트 섀도우를 통해서 조금 더 눈에 잘 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1픽셀 정도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RGBA 000 0.5 정도 주면은 이렇게 약간의 음영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보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li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똑같은 배경 화면을 넣을 거고요. 그거를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그 조각들을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할 건데요. 네, li에 일단 백그라운드 URL
이거를 로컬 폴더에서 가져오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https placeimage.com에서 제공해주는 400짜리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배경이 16개가 각 들어가게 되고요. 이 들어간 배경을 위치를 조정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LI마다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리스트 0 그리고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그리고 리스트 4 나머지는 원래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4개 정도만 5개 정도만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리스트 0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포지션 X는 일단 0픽셀 안 움직여도 되니까 0픽셀이고요. 첫 번째 거는 안 움직여도 되겠죠. 그래서 00을 주고 리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왼쪽으로 100픽셀 정도 이동을 하면 연결된 이미지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로 하니까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3번도 100이 아닌 200을 옮기게 되면 연결된 이미지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300만큼 이동을 시키고요. 일단 보드를 없앨까요? 보드를 없애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줄 같은 경우에는 x는 0이고 y가 마이너스 100이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다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붙여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고 한 번만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마저 다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 6, 7 7번은 7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300 그리고 다시 8번부터는 다시 0이고요. 세로가 200이 되겠죠. 세로가 2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7, 8 0 마이너스 100 그리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7, 8, 9, 10 11 13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를 사실은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CSS로 놓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거는 300픽셀이 돼야 되겠죠. 세로는 세 번째 거는 300픽셀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로는 100 200 300 이렇게 하면 모양이 딱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이 될 겁니다. 나머지 거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래스를 다 넣어 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얘들은 날려서 지워 주도록 하시고요. main.js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main.js를 인덱스 파일 제일 하단에 링크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rc는 main.js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이거를 상단에 넣어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상단에 넣어도 되지만 상단에 넣게 되면 돔을 관리할 때 스크립트가 먼저 로딩이 되고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돔을 다룰 때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위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에이싱크나 디퍼 같은 속성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하단에 스크립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main.js로 돌아와서 console log hello 라고 쳐서 스크립트가 잘 작동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F1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 나오고요. 저희가 방금 작성한 헬로가 잘 출력되는 걸
했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됐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ex.html에 작성해 놓은 이 태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 container는 document query selector, get element by class name 뭐 all 이런 거 하셔도 되지만, element by id 뭐 이런 거 하셔도 되지만, query selector로 jQuery로 선택하듯이 그렇게 간편하게 선택을 할 거고요. 일단 컨테이너 대신에 스타트 버튼, 시작 버튼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그리고 게임 텍스트, 저희가 텍스트가 나와야 했던 completed 이런 메시지를 불러주는 게임 텍스트 클래스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또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play time이라는 곳에 이 엘리멘트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play time.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저희가 타일을 총 가로 4개, 세로 4개 해서 4, 4, 16, 16개를 만들 건데, 이거를 반복문을 돌려서 16번 li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숫자를, 개수를 변수에다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카운트가 맞겠네요. 타일 카운트는 16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이거를 반복문을 돌릴 건데, 반복문을 돌릴 때 기본적으로 그냥 포문을 사용해서 뭐 i는 0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i는 16보다 작고, 그리고 i는 1씩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려도 되겠지만, 저는 higher order array라고 해서 reduce, map, filter, for each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array라는 클래스에다가 16을 넣고 fill 명령어를 통해서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내용을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6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각 인덱스는 가지고 있지만 값이 들어있지 않은 배열이 16개가 생성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어차피 이 값이 아니라 이 숫자, 인덱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반복문을 돌려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rray 16, 그리고 16 대신에 저희가 변수 선언했기 때문에 타일 카운트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fill, 그리고 for each 한 다음에 반복문을 돌릴 때 기본적으로 이 arrow 펑션 형태로 가는데, 여기 안에 인자를 넘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값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필요한 게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뭐 인덱스 이렇게 네이밍을 하셔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 i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 i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0부터 15까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콘솔 로그를 할 때 제가 cl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emit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ES7 리액트 리덕스 스니펫,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다양한 emit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AFC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한 리액트 펑셔널 리액트 베이스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CLG 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뭐 생산성도 생산성이고, 뭐 코딩하는 재미도 조금 더 증가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코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복문을 돌렸기 때문에 이 반복문 안에서 제가 const li는 document create element를 통해서 li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li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노드를 제가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li가 li 코드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li에 저희가 인덱스
현재 생성될 때의 인덱스 번호를 부여를 해줘서 이거를 나중에 실제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예를 들면 li가 있으면 여기 안에 속성으로 데이터 타입은 뭐 0, 데이터 타입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 li의 인덱스가 이 데이터 타입 숫자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이게 현재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li의 set attribute 속성을 attribute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인덱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i가 되겠네요. 여기 저희가 돌리고 있는 이 변수 i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인덱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경 화면을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각각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클래스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도 하나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i의 클래스는 클래스 리스트 add 그리고 리스트 0 그리고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템플릿 문법을 사용해서 백태그 숫자 왼쪽에 있는 이 인용구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문자를 쓰고 달러 표시 중괄호를 하시면 변수랑 문자를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다시 저장을 해보면 데이터 인덱스와 클래스, 데이터 인덱스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li를 생성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컨테이너 저희가 위에 불러왔던 이 돔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 append child를 하면 되겠죠. 해주면 16번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고 지금은 순서가 섞이지 않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 순서를 섞어주는 반복문을 만들어서 그 순서를 섞은 내용을 이 안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순서를 섞는 내용은 펑션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 펑션을 불러주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shuffle이라는 펑션 하나 만들고 인자로는 배열을 하나 넘겨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넘겨받은 배열을 인덱스를 먼저 구해서 array length에 빼기 1을 하면 제일 마지막 인덱스가 선택이 되겠죠. 제일 마지막 인덱스로부터 해서 그 인덱스가 1씩 감소하면서 인덱스가 1씩 감소하면서 0보다 큰 동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로직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const 랜덤 인덱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랜덤 인덱스는 mass 랜덤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소수점을 가진 난투가 발생하는데 인덱스 더하기 1을 해서 이 유효한 인덱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소수점을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ass floor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 여기 안에 발생된 난수를 집어넣게 되면 소수점이 잘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두 개의 배열 원소를 선택을 해서 순서를 바꾸는 로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인덱스 인덱스와 랜덤 인덱스 저희가 방금 만든 랜덤한 인덱스 두 개를 불러오고 이 두 개의 위치를 스위치 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두 개의 위치가 바뀌겠죠. 랜덤 인덱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turn array 하면 여기 안에서 변경된 순서가 뒤섞인 배열이 여기 리턴이 되게 되고요. 이 셔플을 호출을 하게 되면 뒤섞인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서 제가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도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지 말고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create image tiles 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집어넣고 temp const temp array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 이 생성된 li를 여기서 바로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게 아닌 temp array에 푸시를 해준 다음에, 푸시를 해서 생성된 li가 하나씩 여기 배열 안에 담기도록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다 담긴 배열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불러주면 되겠죠. 자, const 타일스도 하나 선언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타일스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타일스는 create image tiles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게 실행이 되고 결과물이 리턴이 되면서 리턴된 값이 이 타일 안에 담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clg 명령어를 통해서 타일스를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li 노드들이 배열에 담긴 형태로 이렇게 반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타일스를 for each를 통해서 타일, 그리고 지금 제가 인자를 하나만 사용할 때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행되는 명령이 컨테이너에 append child가 타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인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도 생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괄호를 생략하면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렇게 똑같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 안에 랜덤한 걸 넣으려면 타일스가 아닌 셔플된 타일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셔플된 타일스를 넣으면 이렇게 랜덤하게 뒤섞인, 이렇게 순서가 랜덤하게 뒤섞인 채로 어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이 0번째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놓게 되면 UL 기준으로 li 인덱스가 0번이고 데이터 인덱스도 0번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정확한 위치에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와 얘가 가진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덱스의 숫자를 비교해서 모두가 다 똑같을 때 게임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게임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런 세팅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펑션을 하나 만들고, 펑션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et game이라는 펑션 하나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여기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set game 안에 넣어주시고요. 최초로는 정상적인 타일이 보여져야 되겠죠. set game 호출해 주시고, 이렇게 정상적인 타일이 보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뒤섞인 타일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set time out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set time out arrow 펑션을 넣어주시고, 시간을 한 2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2초 정도로 해서 뒤섞인 타일이 다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데 또 넣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상해지니까 컨테이너를 한번 초기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의 inner HTML은 빈 따옴표를 넣어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2초 뒤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바뀌면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래그를 한번 만들어야 될 차례인데요. 드래그를 여기 인덱스 inner HTML을 setGame이 호출될 때마다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setGame을 스타트를 누를 때마다 실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 초기화 시켜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래그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드래그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펑션. 그리고 여기는 이벤트를 넣을 건데,
이 UL에 관한 이벤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큐멘트에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지만 모든 문서에서 다 드래그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UL에다가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 UL은 컨테이너로 제가 변수에 담아놨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add event listener 하고 드래그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드래그 스타트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보통은 뭐 클릭, 마우스 오버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이번에는 드래그 스타트라는 이벤트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라는 인자를 하나 받아올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에러 펑션이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이 펑션 키워드 대신에 그냥 에러 펑션 형태로 작성을 할 거고요. 이 안에 넘겨주는 인자로는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이벤트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드래그를 했을 때 이벤트 이런 거를 여기에 담아서 가져올 겁니다. 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다음 첫 번째로는 이 드래그 이벤트가 잘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벤트 객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콘솔 로그로 이동한 다음에 드래그가 될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드래그가 깔끔하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죠. 한 번씩 씹힐 때가 있죠. 이거는 li에 드래거블이라는 HTML 속성을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li 생성해주는 부분으로 다시 오셔서 li에 set attribute 드래거블은 true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드래그를 할 때 아주 깔끔하게 바로바로 잘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드래그가 이거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가 오버됐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엘리멘트 위에 드래그 된 채로 어떠한 엘리멘트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롭이 됐을 때 그 드래그 된 엘리멘트를 놓았을 때 이벤트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롭드 그리고 여기는 오버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를 작성을 해서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오버가 발생하고 놓게 되면 드롭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위에서 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엘리멘트 위에 오버된 상태에서 놓았기 때문이니까 이 드래그 오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벤트에 prevent defaul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하면 콘솔 로그는 발생하지만 놓았을 때 드롭드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드래그 오버에서는 따로 제가 처리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드래그 스타트가 됐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드래그 스타트가 됐을 때 이 드래그 된 엘리멘트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놓았을 때 이 놓은 것이 똑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놓았을 때 이 놓은 엘리멘트와 비교를 해서 인덱스를 비교해서 순서를 바꿔주고 그 앞에 집어넣고 그 집어넣게 된 엘리멘트는 다시 뒤로 빼고 이런 로직을 넣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 변수 이름은 제가 const dragged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번에는 하나하나 주지 않고 그냥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그된 엘리멘트를 담기 위해서 el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줬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프로퍼티, 그리고 현재 인덱스 값을 넣기 위해서 인덱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스타트가 됐을 때 이 이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벤트를 지금 콘솔 로그를 찍어 놨는데 이벤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벤트 안에 이걸 좀 키우고 이벤트 안에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있죠. 그 안에서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타겟 프로퍼티 안에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거의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 10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래그를 스타트했던 이 엘리멘트가
클래스 이름이 list 10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섞여 있으니까 10이 위에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이거를 가져올 거고요. 이거를 가져오고 이거의 현재 인덱스도 가져올 겁니다. 이 UL에서의 현재 인덱스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겟 오브젝트 자체를 네, EL에다가 담아 놓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코드가 필요하겠죠. 콘솔 로그는 잠시 지우도록 하고요. 네. 드래그드 EL은 EL 타겟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드래그드의 클래스는 EL 타겟의 클래스 네임, 여기 보시면 클래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네, 타겟에 여기 클래스 네임, 여기에 접근한 겁니다. 클래스 네임을 넣어주시고요. 드래그드 인덱스는 이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덱스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선택한 이 타겟이 배열을 통해서 몇 번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로직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인덱스 오브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인덱스 오브냐 하면 네, 이 엘레멘트에 네, 페런트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엘레멘트에 페런트 노드라는 게 있어요. 타겟의 페런트 노드, 타겟의 페런트 노드. 잘 안 찾아지네. 잠시만요. 여기 페런트 노드라고 있죠. 페런트 노드를 보시면 여기 안에 children이라는 게 또 있어요. children을 눌러 보시면 HTML 컬렉션으로 배열 형태로 얘들이 이렇게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 안에서 얘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가져와야 되겠죠. 얘를 가져오려면 이에 타겟의 페런트 노드의 children이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네, 인덱스 오브를 사용을 하려면 배열이어야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의 인덱스 오브를 사용하려면 이 대상이 배열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오브젝트입니다. 일단 얘를 출력하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콘솔 로그 출력되는 거 잠시 닫아놓고 콘솔 로그로 네, 이 타겟 children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네, 드래그를 해보면 오브젝트로 나오죠. 네, 오브젝트로 나오면 인덱스 오브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배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강제로 변환시켜 줄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배열로 집어넣고 네, 배열 안에 원소는 ES6 문법을 사용해서 네,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배열에 집어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네, ES6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점점점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소가 불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강제로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오브 이 타겟을 하게 되면 되겠죠. 이 안에 타겟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얘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 0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드래그드 인덱스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래그 스타트가 됐을 때 이벤트는 끝이 났고요. 드롭이 됐을 때 얘가 옮겨서 이렇게 바뀌는 로직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롭에 네,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네, 이 타겟을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코드를 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타겟이 반복이 되니까 계속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타겟을 간단하게 오브젝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BJ로 바꾸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OBJ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const OBJ는 이 타겟이라고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자,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할 조건은 네, OBJ의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이 타겟의 클래스 네임, 우리 다시 한 번 더 콘솔 로그를 찍어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오비제가 찍히죠. 네. 얘의 클래스 네임. 네, 이 클래스 네임이 저희가 스타트 했을 때 저장한 클래스 네임과 같은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OBJ의 클래스 네임이 드래그드의 클래스와 같으면 아무 이벤트가 발생 안 하면 되겠죠. 다른 경우에만 이벤트가 발생하면 되겠죠. 다른 경우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래그드의 인덱스가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OBJ의 befor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드래그된 엘리멘트를 저희가 드롭한 엘리멘트 앞에다가 드래그한 애를 집어넣어라 라는 기본 메서드예요.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코드를 좀 보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올렸을 때 원래 있던 이 이미지 잘 보세요. 올리면 뒤로 밀려나죠. 그죠? 네. 뒤로 밀려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되는데 뒤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뒤로는 가는데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는 안 가는 이 현상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만약에 했을 때 드래그드의 인덱스가 요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 자, const dropped index는 위에 인덱스 구했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이번에는 드래그 스타트된 인덱스가 아닌 드래그를 떨어뜨린 엘리멘트의 인덱스, 그 인덱스가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dropped 인덱스가 만약에 더 크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져온 인덱스가 이 인덱스보다 뒤에 있던 엘리멘트이면 그러면 OBJ의 before를 통해서 앞으로 넣도록 하고요. 드래그드 EL을 앞으로 넣어주도록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애프터를 통해서 뒤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가져온 걸 땡기면 바뀌고, 앞에서 가져온 걸 하면 애프터가 되면서 before 애프터 되면서 유기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위로 올렸을 때는 before 애프터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만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몇 가지 변수를 더 선언을 하고, 일단 origin plac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is last 마지막 메서드이냐, 마지막 엘리멘트이냐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변수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하기 전에 요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lg dragged el 해서 이걸 놓았을 때 얘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OBJ를 보여드릴게요. 자, OBJ. 자, 이렇게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시블링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넥스 시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넥스 시블링은 현재 드롭한 엘리멘트의 다음 엘리멘트이고요. previous sib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vious sibling은 이거의 앞 엘리멘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의 앞 엘리멘트. 자, 현재 엘리멘트는 제가 드롭한 엘리멘트의 클래스 이름은 list3이고요. list3이 어디 있냐? 얘였고요. 얘의 앞에 있는 것, 얘의 next sibling은 0, 0일 거고요. 얘의 앞에 있는 0이죠. 0이고요. 얘의 앞에 있는 엘리멘트는 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사용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 얘 앞에 거를
앞에 넣고 뒤에 넣고 이런 로직을 넣을 겁니다. 네, 얘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얘를 사용을 할 거고, 만약에 드래그드의 현재 지분 엘리멘트의 next sibling, 왜냐하면 마지막 제일 마지막 엘리멘트에 next sibling이 없어요. 널 값이에요. 그래서 널인 경우에는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하고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origin place는 dragged EL에 next sibling. 그래서 얘를 땡겨온 곳에 그 시점에 위치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next sibling이 아닌 previous sibling을 넣어주면 됩니다. previous sibling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next sibling이 없다는 말은 이게 마지막 엘리멘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last 값을 true로 바꿔서 밑에 조건에 활용을 할 거예요. 네, 이 조건을 사실 이 조건 안에 넣는 게 맞겠네요. 얘들을 잘라내서 이 조건 안에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코드 실행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last이면 origin place에 after,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곳에 그 다음 거에 obj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드롭된 엘리멘트를 원래 있던 곳으로 드래그한 엘리멘트의 원래 있던 자리, 그러니까 그건 여기가 되겠죠. 드래그한 엘리멘트의 원래 있던 자리에 얘는 집어넣고, 드롭된 엘리멘트, 얘가 드롭된 엘리멘트잖아요. 얘를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fter obj를 넣어주시고요. origin place에 마지막이 in 경우에는 before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obj 이렇게 넣어주시면 로직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코드로 인해서 드래그한 게 앞인지 뒤인지 판단을 해서 집어넣게 됐고, 방금 얘가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이 코드로 인해서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이면 애프터를 통해서 집어넣고, 아니면 비포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롭 엘리멘트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드롭이 될 때마다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게 원래 맞는 위치에 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스테이터스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불러줄 거고요. 체크 스테이터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체크 스테이터스는 현재 리스트는 아까 전에 ES6 문법 그대로 사용해서 컨테이너 children, 이 컨테이너의 children을 이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const unmatched 리스트는 현재 리스트에서 필터를 할 겁니다. 필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자바스크립트 앞선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필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제가 제시하는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엘리멘트만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턴을 하고 li가 뭐 0보다 큰, 이렇게 되면 이 li가 0보다 큰 애들만 반환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버려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 인덱스가 얘가 가진 데이터 인덱스와 같은지 비교를 할 겁니다. 인자는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li와 인덱스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거고, 일단 먼저 콘솔 로그를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찍었고요. 자, 이거를 드롭을 하면 드롭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찍힌 게 li고요. 두 번째 게 인덱스입니다. 이 데이터 인덱스 값과 이 인덱스가 같은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만 같은 경우만 다른 엘리멘트만 남겨서 매칭이 안 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number라는 클래스 안에 child get attribute data index. 아까 전에 인덱스를 부여할 때 set attribute를 썼는데 불러올 때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인덱스를 불러오면 될 것 같고요. child가 아닌 li네요. current list의 children이니까 제가 child라고 이름을 주는 게 더 명확하니까 child의 attribute를 가져와서 그 인덱스가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다운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넘버로 감싸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고 그 값을 현재 리스트의 인덱스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줄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괄호는 생략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한 줄인 경우에는 이 리턴도 생략이 가능해요. 원래는 이 코드가 원래 이렇다고 하면 여기 앞에 리턴이라는 리턴을 명령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 줄일 경우에는 리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상당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unmatched 리스트를 제가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를 위치를 잘 찾아야 될 텐데요. 지금 찍히고 있죠? 15개. 아직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줄었죠? 이게 원래 위치에 왔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unmatched 리스트의 length가 0과 같으면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된 리스트가 없다면 이란 뜻이겠죠. 없으면 게임이 완성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game finish 로직을 나중에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실행이 되도록 바꿔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스타트 버튼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을 이벤트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add event listener 클릭 발생을 했을 때 arrow 펑션으로 처리해 주고요. set game을 실행해서 이제는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실행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실행을 할 때마다 unmatched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다 됐을 때 이 게임을 종료하는 이 글자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띄우려면 제가 게임 텍스트라는 게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 스테이터스 얘를 좀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주 쓸 거니까 위로 올리고 여기 안에 게임 텍스트의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해주면 되겠죠. 블럭. 그리고 게임이 완료가 되면 이게 드래그가 더 이상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래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 플레잉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is playing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게 게임이 종료가 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체크 스테이터스에 is playing을 false로 주고요. 만약에 is playing이 false면 이 드래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is playing이 false이면 리턴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드롭 됐을 때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드래그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 플레잉이 false인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게임이 시작이 되면 게임 플레잉을 is playing을 true로 바꿔주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해보면 이미지가 바뀌고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을 카운트다운 주기 위해서는 time interva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time interva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게임이 시작될 때 게임이 시작이 될 때 여기 안에다가 메서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time interval은
set 인터벌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arrow 펑션으로 set 인터벌은 1초마다 실행이 되고 시간이 1초씩 증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라는 변수를 안 만들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시간을 let time은 0 해서 변화되는 값이니까 let으로 키워드를 줬고요. 타임은 1초씩 증가를 하고 증가된 시간이 여기 글자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는 게임 텍스트 아니 플레이 타임. 네, 플레이 타임에 1초씩 증가하고 플레이 타임에 이너 텍스트가 타입이 되면 되겠죠. 이너 텍스트는 타임이 되도록 인터벌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이 종료가 되면 이 인터벌이 끝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와, 소름.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컴플리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도 더 이상 발생 안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안 멈추죠. 네, 시간 멈추는 로직을 여기 체크 스테이트를 해서 매칭된 리스트가 없을 때 클리어 인터벌을 통해서 클리어 인터벌 타임 인터벌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인터벌 하면 이게 멈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벌을 여기 타임 인터벌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클리어 인터벌을 해서 지우면 될 것 같고요. 다 넣었나?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시간을 좀 더 늘려주면 되겠네요. 시간을 늘려주고 셋 게임 할 때도 클리어 인터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 실행 도중에 갑자기 다시 실행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고 몇 가지 더 조금 더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텍스트의 스타일이 디스플레이 논이 되도록 해서 게임이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네, 이 글자가 남아있는 현상을 없애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레잉은 true로 바꿔줬고 네, 시간도 다시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 인터벌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넣어놨는데 타임 인터벌 네, 타임 인터벌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게임이 잘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고 지금 이미지를 저희가 여기 CSS에 박아놨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새로 로딩될 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이미지를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뭐 넣어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네요. 자, 고양이가 나왔고 시작이 됐습니다. 초가 지금 네, 보니까 한 가지 버그를 발생했는데 셋 게임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전에 이미 스타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여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되도록 해주고요. 다시 스타트를 누르고 네, 5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모양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치트키를 바로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플리트 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로 퍼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게임 안에 네,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돔과 이벤트 그리고 뭐 반복문 이런 것들 처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으로 한번 퍼즐 게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고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